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조학 조울입니다. 샘조학은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21세기 우리의 인류를 건강하고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21세기형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형 인류의 진화라는 의미는 21세기를 우리가 옴으로 해서 우리 인류의 생존에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 플라스틱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21세기형으로 별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과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물에서, 즉 수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전부 다 나오고 있고, 특히 호흡하는 대기 중에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논문으로서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폐에 대한 질병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된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는 먹는 물이라 해야 되겠다, 그죠? 먹는 물에 다 전 세계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모든 세계의 바다에 다 오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음용하는 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못 사는 국가에서만 오고 우리와 같은 선진국에는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상수도 내에도 미세 플라스틱은 다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입자의 크기가 적나 크나의 어떤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뭔 얘기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론적으로 맞는 이론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마시고도 별로 질병으로 발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몸이 불편한 사람, 즉 질병이 오는 사람으로 우리는 쉽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형 인류의 진화 중에서도 플라스틱을 마실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오는 사람과 질병이 오지 않는 사람, 즉 아직까지 잘 견뎌줄 수 있는 사람과 견뎌주지 못하는 그런 분류로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21세기형 인류의 진화에 플라스틱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섹터를 차지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음식 중에서 먹거리로서 가장 크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트랜스 지방.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너무너무 확대를 당하고 있거든요. 자, 고지혈증의 원인이 포화지방이라는 얘기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라는 세 가지 지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지혈증의 원인이 지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방의 원인이 되는 것은 포화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화지방이 부분적으로 또 단편적으로는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고지혈증의 주범은 제가 생각할 때는 즉 포화지방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저는 힘줘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양 면역학적으로 구분했을 시에 그와 같은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우리 인간이 체내에서 소화 흡수하는 효소를 갖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먹을 시에는 그것을 잘 소화 흡수해서 우리 몸에 윤택하게 우리의 건강에 잘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다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트랜스 지방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효소를 개발을 못했거든요. 효소를 개발을 못했다는 의미는 트랜스 지방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병이 온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뭔 얘기냐? 우리는 체내에서 트랜스 지방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21세기현 인류의 진화에서 트랜스 지방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죠. 지금 80억 명이란 인류가 먹고 있거든요. 80억 명.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한 80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나약해지거나 병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대로 잘 견딜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하지 생각을 했던 것이 뭔 얘기냐 하면은 21세기형 인류의 진화다. 즉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도 또 트랜스 지방을 먹고도 그걸 잘 큰 탈 없이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화를 잘한 거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도 트랜스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몸이 약해지고 병약해진다면은 그것은 효율적으로 적용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지구상에 80억 명 정도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80억 명에게 무조건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80억 명으로 이렇게 늘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를 하는 것은 지방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이 지방이라는 것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은 왜 트랜스 지방이 인류에게 문제가 되고 트랜스 지방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탄생하게 된 것은 지방, 제가 얘기한 지방이라는 것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방은 산패가 되거든요. 즉 산화가 되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악취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산패라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빛에 의해서 그리고 온도에 의해서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참 엄청 좋은 음식인데 그걸 산패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그게 생각한 것이 트랜스 지방을 만들었거든요. 그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지방에다가 산화 방지제를 첨부한 겁니다. 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랜스 지방, 즉 마트에 파는 식용유가 그진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오늘 만드는 트랜스 지방이나 1년 전에 만드는 트랜스 지방이나 5년 전에 만드는 그 트랜스 지방이나 똑같은 색깔이거든요. 즉 그런 과학적으로 마취를 전혀 안 넣은 거거든요. 왜? 식용유는 산패돼야 정상이거든요. 조금 노란색을 띠다가 갈변을 하다가 흑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와 같이 지방은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바뀌게 만들었던 거죠. 안 바뀌게 만들다 보니까 이 트랜스 지방을 판매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 돈 때문에 우리는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주제는 21세기형 인류의 진화. 우리는 인류 계속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화를 못하면은, 즉 사멸해야 되겠죠. 죽어야 되겠죠. 멸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견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플라스틱, 그 중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호흡도 하고 또 미세 플라스틱을 음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트랜스 지방은 어떤 우리의 먹거리도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